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모터스 수원 오토월드 전시장 최경찬 주임입니다. 저는 BMW 지니어스라고 해서 이제 BMW 상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사원분하고 다르게 이제 BMW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여기 정말 이 아름다운 녹지와 잘 어울리는 차량이죠. BMW에서 정말 절치부심해서 만든 친환경 차량, 바로 BMW의 i4 차량입니다. 그리고 i4 차량 중에서도 제가 오늘 또 가져온 차량은 이제 e드라이브 40 M 스포츠 패키지라는 차량이고, 이제 i4 같은 경우에는 트림은 4가지로, 국내에는 4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가장 엔트리급, 이제 여러분들께 가장 가격 접근성이 뛰어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먼저 6,530만 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보조금 구간 5,500만 원부터 8,500만 원까지 이제 i4 M50 프로를 제외한 모든 차량들이 다 보조금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네, 먼저 여기 BMW i4의 전면이 가장 인상적입니다. 이제 이 디자인 자체가 얼마 안 됐죠. 한국인 디자이너 임승모 씨가 이제 디자인한 그런 그릴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4시리즈, 신형 4시리즈부터 시작된 이제 수직형 넓은 키드니 그릴이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다 보니까 구멍은 뚫려 있지 않아요. 그대로 막혀 있고, 이 막혀 있는 그릴 속에 이제 저희 BMW iX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샤이테크가 다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샤이테크를 통해서 이제 반자율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라든지 이제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라이트 부분도 굉장히 날렵하게 엣지 있게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드라이브 40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BMW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제 M50 아니면은 40 M 스포츠 패키지 프로 모델이라든지 이런 좀 상위 모델로 진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라이트 같은 경우도 파란색 포인트가 굉장히 강렬한 레이저 라이트로 적용이 됩니다. 네, 이제 이쪽 측면을 한번 보실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 측면 형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기존의 4시리즈 그랑 쿠페와 동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예 4시리즈 그랑 쿠페의 전동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휠 같은 경우에도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전면, 이 서스펜션 자체가 휠이 바깥쪽으로 네거티브 캠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거티브 캠버의 적용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코너링 할 때도 차량의 접지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이제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M 배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죠.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도 이제 M 하이그로스 섀도우 라인으로 검정색으로 포인트가 처리가 돼서 굉장히 스포티한 인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하고는 다르게 이제 공기 역학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손잡이를 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용하기 좋아요. 이제 뒤쪽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뒤 서스펜션에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기본 모델부터 최상위 모델까지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이제 이 에어 서스펜션의 역할이 단순히 승차감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이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해서 차량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덤으로 챙길 수 있고요. i4의 뒷모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패스트백 타입의 트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3D 테일라이트는 밤에 볼 때도 존재감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이제 그리고 i4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전기차다 보니까 굳이 머플러가 필요가 없거든요. 머플러가 필요가 없어서 이제 머플러를 막았지만, 그렇다고 머플러를 그냥 아예 없애버리면 이 뒷 디자인이 상당히 심심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4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또 이제 파란색 i만의 특별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인트는 차량 곳곳에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i4라는 이 엠블럼을 보면은 일반적인 이제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 차량들보다 확실하게 존재감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트렁크 부분인데요. 당연히 전동 트렁크고요. 트렁크 킥모션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발동작으로 이제 이 트렁크를 열고 닫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2열을 접지 않았을 때 470리터, 그리고 2열까지 폴딩을 하시게 되면은 1290리터나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동화를 시켰다 보니까 이 아랫부분에 배터리 셀이 내장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살짝 높게 실내 공간이 올라와 있긴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한번 2열을 한번 접어 볼까요? (2열을) 접고 트렁크의 높이까지도 올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차박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너무 체구가 크시면 좀 어렵겠죠. 이렇게 편히 앉아서 넓은 자연을 보면서 바람을 쐬도 굉장히 좋겠네요. 닫을 때도 그냥 편하게 킥모션으로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전 부분이죠. 이제 i4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뒤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차 베이스이기 때문에 뒤에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전기차들 보면은 앞에 충전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충전구가 있으면 솔직히 충전기에 대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 i4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 대시고 AC 완속 충전, 그리고 DC 급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꽂아 주신 다음에 닫으실 때는 그냥 간단하게 닫아 주시고 마무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도어 부분은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정말 신기한 부분은 프레임리스 도어가 적용된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공기 저항 계수가 워낙에 잘 나왔다 보니까 굉장히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요. 네, 저는 지금 이제 i4 eDrive 4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2열 시트 안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가장 느껴지는 게, 딱 바로 느껴지는 것이 이 착자감인데요. 이 시트의 착자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허벅지 부분도 굉장히 도톰해서 정말 편하게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BMW 드라이빙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테슬라 모델 3에 앉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델 3랑 비교를 하면은 솔직히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센터 터널 이게 좀 올라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실내 퀄리티라든지 마감 재질, 마감 품질 이런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i4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실제로 이 차 운전을 해볼 건데, 저는 BMW 드라이빙 센터 영종도에서 운전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진짜로 이제 거기는 트랙이었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국도 주행을 해보면서 이 차의 느낌이 어떤지 대략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는 수원 북부 순환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통된 도로인데요. 되게 뻥뻥 뚫려서 좋습니다. 일단 그리고 먼저 이 차량에 적용된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실장님 그 전기차의 가상 사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차량이 조용하다 보니까 밖에서는
이게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인공적인 사운드를 내주긴 해요. 근데 실내에서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이제 뭐 우리가 내연기관을 운전하시던 분들이나 이제 고성능 차량을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부응하는 그런 내연기관 특유의 그런 소리가 굉장히 그리우실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아쉽긴 합니다. 이제 내연기관에 이제 특히 M 같은 차량들이나 좀 되게 막 배기량 고성 고배기량 차량들 막 무하는 그런 남자의 심장을 울리는 약간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전기차는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네, 배기음이 좋긴 하죠. 비싸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이, 그리고 그 배기음이 분명 수많은 소비자들이 차량을 선택하는 수많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포르쉐, 이제 뭐 머스탱, 카마로, 이런 고배기량 차량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이런 차량들은 막 꽝 하면은 막 뒤에서 느껴지는 그런 엄청난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그런 소리들이 아무래도 전기차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BMW가 또 어떤 브랜드냐, 운전의 즐거움을 모토로 삼고 있고 운전의 즐거움을 이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런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스 지머, 영화 음악 감독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그리고 인셉션. 재밌게 네. 봤어요. 저는 인셉션을 보진 않았습니다만 인터스텔라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이제 거장 영화 음악 감독과의 이제 협업을 통해서 운전자가 즐겁게 하게끔 그런 가상 사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는 부분인 것이죠. 지금은 이 차량은 아이코닉 사운드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아이코닉 사운드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꺼진 상태? 네, 꺼진 상태. 비활성화된 상태고요. 네,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이거를 바로 활성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가속을 해볼 건데요.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오, 소리 장난 아니야. 이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오, 확실히 다르죠? 우주선 타는 느낌인데? 그쵸, 우주선 소리가 나요. 우주선 소리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한번 이게 잘 들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하게 우주선 소리가 납니다. 네, 우주선 소리가 나요. 소리, 괜찮은데요? 소리 괜찮죠? 네. 근데 이제 이 소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 네. 자, 이제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도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지금 BMW에서 가장 진보된 반자율 주행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제 차선을 같이 잡아주는 차선 이탈, 차로 중앙 유지,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인데, 이제 지금 국도긴 합니다. 국도긴 한데 이제 1차선으로 제가 2차선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2차선으로 이동을 하고, 자, 이제 반자율 주행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iX랑 다르게 헥사고널 스티어링 휠이 아니라 기존의 익숙한 M 스포츠 레더 스티어링 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들도 굉장히 기존의 BMW 운행하시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반자율 주행 ON 그리고 OFF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켰고, 이제 이 도로의 제한 속도가 한 60km 정도 되니까요, 60km로 제가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 실장님, 여기 계기판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방금 이 앞에 트럭이 멈췄는데 거리 조절하는 거 보이시죠? 얘 지금 거리 조절한 거예요? 네.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4단계로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급감속하긴 했는데. 네. 이게 원래 그런 급감속인가요? 왜냐하면은 제가 반자율 주행을 켜고 나서 이 트럭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갑자기 끼어들어왔어요. 네, 자동으로 멈춘 거예요? 그렇죠. 자동으로 이제 긴급하게 이제 지능적으로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아서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이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항상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시기보다는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지금 반자율 주행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반자율 주행을 하시면 반자율 주행을 진행 중에 있고 이제 그리고 국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차가 이제 카니발 4세대거든요. 네. 카니발 4세대인데 이제 이 핸들을 조금만 좀 가만히 있으면은 핸들을 막 수시로 흔들려고 그래요. 아, 핸들을 만져줘라. 네, 맞아요. 핸들을 만져주라가 아니라 핸들 잡아달라. 핸들을 잡아달라. 아. 핸들을 잡아달라 해서 멈추면 나쁘지 않거든요. 음. 근데 핸들을 흔들어줘야 돼요. 아. 그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겠네. 물론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저도 이해를 하지만은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아. 물리적으로 흔들지 않아도 이제 핸들에 정전식으로 손만 올려만 둬도 터치. 네, 터치식인 거죠. 굳이 불필요한 이제 움직임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아. 이렇게 얹어만 주셔도 반자율 주행이 아주 잘 작동합니다. 급속 충전이 네, 지금 속도가 어느 정도로 나와요? 저희 이론상으로는 최대 205kW입니다. 아. 205kW. 근데 이렇게 네. 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대략적으로 205kW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차량 중에서는 가장 정말 빠른 급속 충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기차들 중에서는 정말 높은 등급의 급속 충전 그거라는 거죠. 급속 충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205kW입니다. 그러면은 0%에서 충전을 했을 때 0%에서 한 80%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충분하실 거예요. 거의 0일 확률은 없으니까 거의 한 5% 남았을 때 한 3, 40분이면은 그렇죠. 그냥 휴게소에서 그냥 운행을 하시다가 휴게소에서 잠시 밥 먹으시는 동안에 급속 충전기 하나 꽂아 두시고 그냥 식사 끝나시고 타시면은 이제 짱짱하게 다시 달릴 수가 있으시는 거죠. 물론 급속 충전기가 휴게소에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서 그러니까 하나겠지만 이거 터널 들어오니까 내비게이션이 조금 반응을 하네요, 뭔가. 네, 여기 저희가 일단 내비게이션의 소스 자체를 T맵에서 받고 있습니다. T맵에서 소스를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T맵에서 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은 다 보여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되게 같아요. 입체적이네요. 그렇죠. 아, 그리고 요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어느 정도 되죠? 이 차량의 배터리 용량은 대략 한 83.9 정확하게 83.9kW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M50 차량 그리고 40 차량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 이 차량은 40인가요? 네, 이 차량은 40이죠. 그리고 이제 40 차량이고 이 차량이 보조금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 차량이 보조금을 받으면은 정말 보조금 많이 주는 데서는 한 5천 후반까지도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그 가격대에 이런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이런 주행거리, 이런 주행 질감을 가진 전기차가 정말 대안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배터리 용량이면은 몇 킬로 정도 운행이 가능하죠? 이 배터리 용량이면은 대략적으로는 이제 WLTP 기준으로는 590km를 받았어요. 이제 유럽에서 인증해 주는 거로는 590km를 받았는데 사실 지금 제 계기판 보면은 86%가 남았는데 395km를 갈 수 있거든요. 에어컨을 공조장치를 튼 상태에서 네. 공조장치를 끄면 여기서 한 20에서 30 정도는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도 벌써 400, 한 20, 30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제 좀 실질적으로 완충이 된다라고 하면은 590은 솔직히 좀 무리인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한 400 중후반까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400 중후반 이렇게 충전을 하고 나시면은 크게 뭐 딱히 그렇게 불편하실 건 없거든요. 대부분의 일상주행 하실 때는 거의 뭐 실장님은 혹시 출퇴근하실 때 몇 킬로 타세요? 저는 한 20km 정도 돼요. 출퇴근 합해서 20. 출퇴근 합해서 20km. 그러니까 출근길만 10km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 정도이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km예요. 왕복 10km예요. 그러면은 이제 500 정도는 아니더라도 400 중후반만 되더라도 정말 일상주행에서는 충분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급속 충전이 또 가능하시니까 그냥 잠깐 시간 내셔서
식사하시는 동안에 충전하시면 되시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저렴하다는 거. 제가 아파트 사는데 저희 집밥이 있어가지고 네. 전기차를 사용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완속 충전기도 있고 네, 맞아요. 급속 충전기도 있고. 요즘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네. 충전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좀 갖고 싶긴 해요. 충전기가 구비가 잘 돼 있으시면 이렇게 뭐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셔도 이제 충분히 정말 좋으실 거고, 이제 전기차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진짜로 이제 유지비가 내연기관하고 비교를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들거든요. 네, 맞아요. 요새 기름값이 너무 비싸요. 그렇죠. 기름값이 너무 비싸죠. 그리고 이 기름값이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지구촌에 시끌벅적한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잡히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전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kW 시당 200원?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그냥 대강 계산을 한다고 쳐도 한 2만원? 아무리 비싸도 2만원, 3만원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비싼 충전기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싼 충전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성숙해지는 단계까지는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들마다 이제 전기료들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도 얘기는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살펴보시면은 와우, 방지턱이 높았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죠. 아마 잘 살펴보시면 정말 진짜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차가 제로백이 어떻게 되죠? 제로백은 이제 M50 모델, M50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3.7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40 모델, 40 M 스포츠 패키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5.7초입니다. 그 M50 모델하고 요 40 모델하고 큰 차이점은 뭐가 있죠?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모터의 개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터의 개수. 모터의 개수가 얘는 후륜의 한계, M50 차량은 이제 전륜에도 한계가 더 들어가서 마력이 544마력이거든요. M50 기준이에요? 그렇죠. 544마력에 81토크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M4 차량이 1억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M4 차량하고 출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싼 거죠. 유지비도 훨씬 저렴하고요. 자동차세도 13만 원밖에 안 합니다. 1년에? 네. 이제 우리 자동차세도 솔직히 아깝잖아요. 이제 그죠. 이제 2000cc 차량 기준으로는 한 대략 50만 원 중반 정도를 내시게 될 텐데, 그리고 3000cc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얘는 출력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14만 원 고정입니다. 그래서 유지비 하는 이유가 정말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리고 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까지 되고 공영주차장 할인까지 되고 이런 혜택,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희 여기 주행 데이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충전 후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저희가 거의 100km를 달렸거든요. 지금 99km죠. 네. 99km고 3시간 동안 운행을 했고 평균 전비인데, 이제 전비가 저희 재원상으로는 3.78 정도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6.0이 나오는 거죠. 되게 잘 나왔네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굉장히 잘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배터리를 사용한 이 전력량이 나오거든요. 10.1kWh. 10.1kWh. 그리고 주행거리는 99. 방금도 이제 하면서 아마 이제 오토홀드로 도착하면은 한 100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략 지금 한번 보시면은 대략 한 10kWh. 우리 이제 차집이라는 이제 회사가 저희 BMW랑 제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 차집이라는 회사가 이제 심야 전기가 11시부터 뭐 이제 새벽까지 공동주택, 아파트 이제 심야 전기가 199원이에요. 대략 200원이라고 치고 200 곱하기 10을 하면은 2,000원이죠. 그러면은 99.3km, 거의 100km를 2,000원으로 달린 거예요. 대박이다. 대박이죠. 지금 2,000원으로 제 차 타면 9km밖에 못 가요.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가.
그래서 제 전기차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차량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시면은 제원상에 나와 있는 전비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으로 차량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